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죠. 이렇게 확 달라지는 날씨처럼 우리 시장 분위기도 주말 사이에는 다소 달라지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는데요. 주말 사이에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한 코인들도 있고 뒤늦게 어젯밤부터 이 상승 분위기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11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코인 통해서 앞으로의 이 행보에 대한 힌트들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1% 넘게 올랐죠. 1.01%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79%, 나스닥 지수도 1.15%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3대 지수가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시장이 기다리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CME 패드워치프를 따르면 다음 주에 열리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 96%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회의가 열리는 12월 금리 인하 확률까지도 92%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멈출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뉴욕 증시의 상승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이슈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바이낸스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낸스의 창립자 창펑자오를 사면함으로써 바이낸스의 이 미국 시장으로의 재진출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었는데요. 이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바이낸스가 국내 5위 암호화폐 거래소 이 고팍스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자체가 진출을 한 건 아니지만 고팍스를 통해서 앞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점차 높여가지 않을까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낸스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애초에 고팍스는 고파이 사태의 피해자 구제라는 숙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파이는 고팍스가 운영하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입니다. 투자자가 고팍스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예치를 하면 이 해외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을 이용을 해서 이 운용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에 FTX 파산 사태로 인해서 이 제네시스가 지급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됐고요. 고파이 상품에 예치된 이용자들의 자산이 출금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바이낸스는 고팍스를 인수하고자 하기 시작했던 2023년에 이미 애초에 이 고파이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전액 상환을 약속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인수 승인 자체가 조금씩 미뤄지면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임원 변경 신고가 수리가 됐으니까 고파이 사태에 대한 이 상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는 게 이 바이낸스의 다음 스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어쩌면 업비트와 빗썸이 이루고 있는 독과점적인 구조를 변경할 수 있을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고팍스의 행보에 관해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만나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우리 시장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그려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 넘게 오르면서요. 이제는 11만 5천 달러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1만 4천 달러를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돌파를 한 모습은 확인되고 있죠. 여기에서 잘 유지를 해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이 확실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 넘게 오르면서 현재는 4,172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XRP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솔라나도 4% 가깝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단에서는 지금 수익코인 그리고 아발란체가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세 그리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밈코인 단에서도 도지코인 5% 넘게 오르면서 밈코인의 이 화력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도 주목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실시간 시장 분위기 괜찮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에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전문가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10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코인의 계절을 전달드리고 있는 시그널 드림 스마트 매매 전략의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는데요. 코인 시장만큼은 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봄은 새로운 시작의 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코인 시작도 연말 랠리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은 10월 마무리 국면과 함께 다가올 11월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전략과 방향성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에 지금 봄이 찾아왔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죠. 과연 어떤 부분을 보셨길래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봄이 왔다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얘기부터 같이 나눠보시죠. 자, 비트코인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많이 밀린다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었는데 네, 그래도 주말 사이에는 조금씩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제가 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오늘 일봉 종가를 114K 위에서 마감을 해줬어요. 예,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지금 차트는 제가 새벽에 그렸던 차트인데 제가 그렸던 차트에서 이제 방향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111.2K 이 부분을 제일 리테스트 하느냐 아니면 114K를 돌파하고 115.7K 부근의 저항까지 도달하느냐. 네, 결국 115.7K 부근의 저항을 맞고 지금 살짝 소폭 눌림을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하지만 114K 위에서 현재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네. 추세가 좀 반전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더리움 또한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알트코인들로 조금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라인이죠. 114K를 돌파를 하고 여기에서 안착되는 모습이 슬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10월에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같이 복귀하는 시간도 가져봐야겠죠. 10월 시장이 어땠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원래 항상 업토버다 이런 얘기를 네. 10월이 될 때부터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2025년 10월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의 업토브라는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계절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하지만 시장의 정통적인 강세 공식인 업토버가 일부 해소가 되면서 그렇죠. 단기 변동성 내부 조정 압력이 조금 심화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10월 말 지금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다시 우리가 11월에 대해서 기대감을 품고 새로운 시작의 도약을 좀 알리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 랠리 위한 시초가 이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연말 랠리를 원하는 게 딱 10월 시작부터다라고 해서 업토버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살짝 스타트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연말까지는 갈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시는 걸까요? 예, 결국 과거 사이클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 사이클과 동일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조금 이제 10월에 옥토버가 조금 늦게 찾아왔다. 우리 계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예, 겨울이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늦게 찾아올 수도 있고. 그쵸. 예, 시장도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 주식 시장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코인 쪽으로 금이나 이래 하락이 나온다면 그 매수세 유입들 돈들이 코인 쪽으로 오지 않을까. 11월 매우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조금 환절기가 길게 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날씨가 슬슬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10월 시작할 때 여태까지의 10월 동향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서 기대감을 가졌던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님과 달라진 10월을 같이 한번 짚어보면서 11월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항상 여태까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맞아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0월은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11월을 어느 정도는 예측은 해봐야겠죠. 네, 어떻게 맞습니다. 바라보실까요? 네, 10월은 이미 끝나가고 있고요. 이제 11월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히트맵은 요 월별 수익률 히트맵입니다. 예, 11월 쪽을 보시면 좀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오. 예, 이제 연말 랠리의 시작이죠. 네. 예, 보통은 10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10월 말부터 이제 11월을 기대하면서 11월의 상승폭은 저는 조금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11월에 상승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됐었을까요? 그래도 당연히 뭐 50%는 넘겼을 것 같고 어느 예. 정도로 높았었는지요? 평균적으로 55% 오. 정도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또 부정적인 상황도 열어는 둬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확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늦춰진다, 다시 한번 조금 내려간다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11월 시장의 호재와 악재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즉 과거적 통계 계절성과 현재 시장 모멘텀이 맞물린다면 이번 11월은 상승 랠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 예, 10월은 방향 전환의 신호탄, 그리고 11월 본격적인 상승 랠리의 시동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호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ETF 기간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셧다운 종료 시점 저는 11월을 보고 있다고 저번 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미국 셧다운이 종료가 된다면 이제 지금까지 밀려있던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반영도 될 수 있다는 부분. 예, 그렇다면 지금 나왔던 미중 갈등의 무역 갈등과 그리고 미국 셧다운이라는 악재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목구름이 거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쵸. 예, 금이 하락했던 이 자금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 시장도 저는 좀 약간 고점으로 가지 않고 있나 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식 시장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네. 거기에 있는 자금조차도 그동안 주식은 상승할 때 우리 코인 시장은 힘들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예전 21년도에 상승장을 봤을 때도 주식장에 조정이 온다면 코인은 상승한다. 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월이 매우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벌써부터 조금 마음이 부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여태까지 옆집이 워낙 잔치집 분위기였죠.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도 주식시장이 빨아들여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조금의 조정이 나타난다면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호재들을 살펴봤었죠. 일단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11월에는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래할 수밖에 없는 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도 앞두고 있는 만큼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은 남아 있겠지만 호재들이 가득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항상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호재들을 바탕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이룬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확률도 점쳐봤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알트코인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알트코인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보실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ETF 기대감과 기간 자금 유입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네. 21년도 장관은 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오.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21년도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고 이제 알트코인 이제 수남의 섹터가 돌면서 네. 알트코인도 똑같이 탄력을 받았던 상황이지만 네. 지금 상승장은 조금 다르다는 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 자금 유입이 되면서 알트코인은 21년도만큼은 조금 강한 상승보다는 오. 좀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갈로만 간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라든지 이제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투자함에 있어서 주식도 그렇고 우리 코인도 그렇고 가장 많이 들으시는 부분이 옥석 가리기 잘해라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 시장의 주목이 어디로 쏠리는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판단을 하기에는 나 코인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차트만 보고 나는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죠.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호재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럼 악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너무 또 희망적인 부분만 네, 체크를 맞습니다. 하다 보면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이 따라오잖아요. 네. 어떻게 조금 대비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악재적인 요소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일단 악재적인 요소는 지금 보시면 표를 보시면 이제 금리 달러 인플레이션 거시 경제 불안이 항상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승장일수록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예, 너무나도 이 기대감과 포모정의 현상으로 인해서 추격 매수라든지 이제 비중 조절 부분을 잘못하신다면 또 이번처럼 트럼프와 미중 이제 시진핑 미중 갈등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악재적 요소가 또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조정은 염두에 두셔야 한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규제 및 제도 리스크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리스크가 우리가 항상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지만 네. 결국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승장에서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오지 못한 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악재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11월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시지만요. 만약에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조정도 따라올 수 있다는 부분은 늘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꼭 현금 확보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섣불리 추격 매수를 해서 내 자금을 다 쏟아 부었다가 나중에 조정이 나타났을 때 대응이 어렵겠죠. 현금 확보는 미리미리 해두시면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혀 왔었던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죠. 여기에서 회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여기에서 또 무언가의 얘기가 나와서 우리는 꼬투리 잡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까지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악재들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아울러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시장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궁금해지실 텐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그럼 다가오는 11월을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꼼꼼하게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11월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지 확인 후 분할 매수 그리고 돌파 구간한 탄력 대응. 예, 비트코인이 111K를 지지를 한다면 예, 매수 관점 유지를 하시고요. 예, 114K를 돌파되면 115.7, 118K가 상승 가능성은 높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 기대감은 강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4,000달러 안착 시 우리는 이제 알트코인 순환매 섹터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지금 타이밍일까요? 지금 이더리움이 우리가 오프닝에서 살펴봤을 때 그래도 조금 4,000달러를 잘 넘겨준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지금은 알트코인 매수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진짜요? 예,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풀비중, 비중 조정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금 비중 항상 여유롭게 20%에서 30% 정도를 보유를 하세요. 좋습니다. 자, 이더리움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이더리움 밑에 그럼 알트코인들 우리가 항상 상승 탄력을 기대하는 그 중소형 알트코인들은 어떨지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중소형 알트코인 단에서는 뭐 매수 기회로 잡아라라고는 하시지만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중재 섹터별로 우리가 이제 AI라든지 RWA 우리가 이제 중요적인 부분. 네. 저는 이제 저시총의 코인보다는 그래도 조금 메이저 위주로 접근을 하시되 네. 이제 섹터별에 움직이지 않은 코인들. 뭐 예를 들어 L2 그리고 인프라 확장이나 이제 AI 데이터, 네. RWA 토크나
이런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코인들 중에서도 저는 웬만하면 대장주 위주로 좀 포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알트코인 단에서도 결국에는 여러분이 섹터별로 어떻게 묶이는지 조금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건 레이어 2 그리고 AI, RWA 정도가 되겠죠. 이런 코인들이 또 시장 안의 분위기가 달라질 때마다 확실히 선두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줬던 만큼 어떤 코인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안에서도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코인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조금 가시화된 표로 한번 살펴보시죠. 결국에는 우리가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두고 어떤 것들을 어느 비중으로 담아야 될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 정주면 전문가의 개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려서요. 국내 거래는 30%, 해외 거래 40%, 오. 현금 원화 10%, 그리고 저는 스테이블 코인, 이제 테더나 USDC 네. 이런 스테이블 코인 20%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국내는 안정성, 해외는 기회성입니다. 최근 우리가 국내 쪽으로 업비트, 빗썸, 이제 국내 거래소 많은 코인들 상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에요. 이걸 기회적으로 이제 국내로 상장할 때 거기에 나오는 펌핑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워낙 비중보다 높게 잡는 이유는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환율이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수익성을 또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내 거래소 입출구 안정성 중심이고 해외 거래소는 글로벌 유망 프로젝트와 파생 상품 운용 중심으로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균형을 맞추는 전략적 비중으로 가시라고 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개인 포트폴리오 비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국내 거래소도 당연히 담아놓긴 해야 되지만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해외 거래소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두셨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만큼 기회를 잘 잡아볼 수 있는 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특정 코인으로 기회를 잡으시려는 건지도 가장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매번 히든 코인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코인을 짚어주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이 안에서 어떤 코인이 가장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치고 빠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거 보고 있으실까요? 일단 오늘은 준비했던 코인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멘틀 코인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예.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매수 전략 보시는 건가요? 유효합니다. 예, 저번 주에 좀 빠지면서 새로운 코인보다는 저 멘틀 코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싶고요. 자, 차트를 먼저 살펴본다면 단기 지지 2,300원, 핵심 지지 이제 최후의 방어선 1,950원을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아침까지 봤을 때 2,600원 이상 돌파를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이제 멘틀 코인의 이제 단기적인 저항 구간 2,750원, 중기 저항 3,15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볼 수 있다. 네. 예, 장기적인 목표는 3,8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관점으로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전문가님께서 히든코인으로 멘틀 살펴주셨는데요. 시장이 그 사이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켜야 할 자리는 잘 지키고 있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엿보이는 구간이죠.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주시는 자세한 타점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들 꼭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보방해문이 계속 열려 있기는 하지만 이제 곧 닫힐 예정이니까요. 빨리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